이번에는 무화과를 심자마자 바로 수확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2022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성공한 방법이니까요. 똑같이 따라하시면 무조건 성공할 수 있으세요. 저희의 목표는 겨울에 삽목해서 8월에 첫 수확을 시작하는 거예요. 삽목한 지 8개월, 뿌리가 나서 흙에 심는 시점부터는 7개월 만에 수확할 거예요. 묘목도 아니고 뿌리도 없는 가지에서 시작하는 거라 다른 과일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 미쳤다고 하실 텐데 무화과에서는 가능하거든요. 그것도 비리비리한 열매가 아니고 제대로 된 열매에 나뭇가지 이렇게 굵게 키울 거예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삽수가 있어야 되겠죠? 제가 며칠 전에 구독자 200분 정도는 삽수를 나눠드렸는데 혹시라도 삽수가 없으시면 삽수, 그러니까 가지부터 구해주세요. 마트에서 사 먹는 일반적인 도핀이라는 품종보다는 이왕 키우는 김에 훨씬 맛있는 신품종 무화과를 키워보는 걸 추천드려요. 지금이 삽수가 가장 활발히 나오는 시점이라 즐거운 무화과 생활 같은 네이버 카페에 가보시면 신품종 무화과를 구할 수 있으세요. 지금 시기를 놓치면 또 1년을 기다려야 되니까요. 서둘러 주세요. 삽목을 시작하는 시점은 제가 삽수 나눔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요. 지금 위에 나오는 영상 링크에서 4분 13초부터 나오는 설명을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12월 18일이고요. 이제 삽목을 시작해 볼게요. 제가 삽목할 품종은 3개예요. 가장 왼쪽은 볼다바라커고요. 가운데는 까란이라는 품종이에요. 오른쪽은 PDM2라는 품종이고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하면 삽목 성공률이 100%니까요. 품종당 삽수를 2개도 아니고 딱 1개씩만 준비했어요. 무조건 성공한다는 거죠. 삽목 방법은 이미 제가 아주 자세하게 영상으로 설명해 놨어요. 지금 위에 나오는 삽목 무조건 성공하는 법 영상을 보시고 똑같이 하면 되세요. 긴 영상을 전부 다시 반복할 수는 없으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요. 일단 삽수를 깨끗이 씻어주세요. 벌레나 알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 눈에 잘 안 보이는 곰팡이나 세균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안 쓰는 칫솔로 흐르는 물에서 씻어주면 되세요. 그 다음에는 삽수를 15에서 20cm로 잘라주세요. 제가 보내드린 삽수는 맨 아랫마디에서 어느 정도 길이가 있을 거예요. 자르고 삽목하실 수 있게 일부러 길게 드렸어요. 왜냐면 자른 지 며칠만 돼도 이렇게 단면이 말라가거든요. 그래서 맨 아래 마디에서 1에서 2cm 아래를 세로 잘라주세요. 보시면 갈색이 한 군데도 없고 초록색이 보이죠? 이 초록색이 형성층이라고 사람으로 따지면 줄기세포 같은 거예요. 이렇게 싱싱한 부분이 나올 때까지 잘라주세요. 삽수 상태에 따라서 초록색은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갈색으로 메마른 부분은 없어야 돼요. 두 번째 삽수 볼게요. 제가 한 뼘이 20cm 정도 되니까 이 삽수도 아래쪽만 조금 자르면 15에서 20cm 내에 들어올 것 같아요. 위쪽은 갈색으로 변하거나 심지어 곰팡이가 피어도 상관없으니까요. 위는 자르지 말고 아래쪽만 잘라서 싱싱한 부분을 노출시키고요. 길이도 맞춰주세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잘 드는 전지가위로 자르셔야 돼요. 단면이 깔끔하게 잘려야 되는데 가위가 안 들어서 단면이 지저분하게 잘리면 그 부분이 썩어 들어가거든요. 세 번째 삽수는 좀 길어요. 20cm가 훨씬 넘네요. 이럴 땐 선택지가 2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래쪽 한 마디를 아예 잘라서 맞출 수 있고요. 아니면 위쪽 한 마디를 잘라서 맞출 수도 있겠죠. 이럴 땐 일단 맨 위쪽 눈을 봐주세요. 눈이 통통하게 잘 있죠? 만약에 맨 위에 눈이 없으면 맨 위쪽 한 마디를 잘라야 될 거예요. 잘라버리고 이 두 번째 눈이 맨 위가 되게 해야 되겠죠. 여기서 눈이 없다는 건 눈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눈이 작은 건 아무 상관없는데 눈이 이미 텄던 걸 잘라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식물마다 다른데 무화과는 한번 눈이 튼 걸 잘라버리면 그 자리에 눈이 다시는 안 생기거든요. 제가 보내드린 삽수는 신경 써서 준비한 거라 맨 위 눈이 없는 건 없을 거예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확인은 한번 해주세요. 혹시라도 눈이 떨어져 나간 흔적이 있으면 맨 위 마디는 자르고 그 아랫 마디를 써야 되세요. 어쨌든 이 삽수는 맨 위 눈이 잘 있으니까요. 아래쪽 한 마디를 잘라버릴게요. 어차피 아래쪽은 싱싱한 단면이 나오게 잘라야 되니까 자른 김에 아래를 자르는 게 편하겠죠. 싱싱한 부분이 나오고 단면도 깨끗하게 잘 잘렸네요. 길이도 15에서 20cm가 됐고요.
다음에는 물을 먹일 거예요. 물에 담궈서 5시간에서 24시간 방치하겠습니다. 물 먹인 지 8시간이 지났고요. 저는 주로 아들 재워놓고 밤에 작업하거든요. 깊은 밤이라서 조용조용히 해보겠습니다. 삽수를 건져왔고 이제 소독을 할게요. 과산화수소 5뚜껑 약 40ml를 물에 넣어서 500ml로 희석할게요. 이제 비닐봉지에 넣고 삽수가 완전히 잠기게 공기를 빼줄게요. 이대로 20분 방치하겠습니다. 그동안 삽목화분을 소독해줄게요. 이게 제라늄 삽목 영상에서 썼던 건데 재활용할게요. 소독용 에탄올을 잘 뿌려주고요. 10분 이상 방치했다가 물로 헹궈주세요. 에탄올이 다 말랐어도 물로 꼭 헹궈주세요. 잔여물이 있거든요. 삽수 받아가신 분들 사진을 보니까 작은 화분에 삽목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삽목할 화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높이예요. 화분 높이가 최소 15cm는 돼야 성공 확률이 높으니까요. 스타벅스 벤티 사이즈 컵도 너무 낮아요. 아예 1리터짜리 큰 컵을 구하시든지 아니면 저희 가드닝랩 삽목 화분을 쓰셔도 되고요. 어쨌든 높이가 높은 걸 구해주세요. 영원히 재사용할 수 있으니까 힘들게 구해놓고 버리지 마시고요. 이제 삽수 소독하고 20분이 지났고요. 꺼내서 잠깐 말려줄게요. 삽수 맨 위랑 아래쪽 단면이 떠있게 해주세요. 그동안 커터칼을 소독해주세요. 소독용 에탄올로 소독하시면 되고요. 미리 준비해서 에탄올이 마르면 제일 좋고요. 만약에 안 말랐으면 깨끗한 키친타올이나 휴지로 살짝만 닦아주세요. 물로 헹굴 필요까지는 없으세요. 이제 삽수를 말린 지 5분이 지났어요. 위랑 아래 단면을 락발삼으로 막아줄게요. 꼭 락발삼이 아니고 다른 상처 치료제도 상관없어요. 아니면 양초를 녹여놓고 삽수 끝을 담궈서 막아도 되세요. 만약에 마땅한 게 없어서 새로 살 때는 락발삼을 추천드려요. 적당히 잘 발리면서도 물에 잘 안 풀어지는 게 락발삼이 제일 좋거든요. 락발삼은 1시간 정도 말려줄게요. 이제 눈을 잘라줄게요. 삽목 영상에서 맨 위 눈 1개만 남기고 아래쪽 눈은 다 자르라고 말씀드렸었죠. 손 안 다치게 조심하시고요. 칼이 나갈 방향에 손이 항상 없어야 되세요. 아래쪽에 상처도 2개씩 내주겠습니다. 이제 삽수 준비는 끝났고 질석에 넣어줄게요. 성공률의 차이가 크니까 꼭 대립질석, 그러니까 입자가 큰 질석을 준비해 주시고요. 삽목 화분에 미리 3레벨까지 질석을 넣어놨어요. 옆면에 뚫린 구멍 중에 맨 아래 구멍이 있을 거예요. 이 사진에서는 5레벨이고요. 옆면 맨 아래 구멍이랑 삽수 아래쪽 단면이랑 5cm 이상 여유가 있어야 돼요. 이 사진에서는 5레벨이랑 3레벨 간격이 5cm 정도 되죠. 그래서 질석을 미리 3레벨까지 채워놨어요. 그러면 삽수가 3레벨보다 아래로 내려갈 걱정이 없겠죠. 이제 삽수를 넣고 질석을 마저 채울게요. 시원한 물을 충분히 주세요. 이제 받침을 받쳐서 창가로 가져왔어요. 지금은 밤이라 영상이 잘 보이라고 블라인드를 내려놨는데 여기가 남동향 창문이라 햇빛이 잘 들어요. 잎이 날 때까진 햇빛이 안 들어도 상관은 없는데 잎이 난 뒤에는 햇빛이 필요해요. 다만 직광은 보여주면 안 되고 창문을 거친 햇빛을 보여주세요. 만약에 봄에 실외에서 삽목할 땐 55% 차광막 밑에 놔야 되세요. 영상 찍는 김에 삽목 영상에 나왔던 무화과 비에날도 보여드릴게요. 영상에서 마지막에 4리터 화분에 옮겨 심었었는데 열매가 하나 열렸어요. 실내에서 직광 한번 못 보고 창문을 거친 햇빛만 봤는데 열매가 생각보다 크죠? 비료도 안 주고 분재처럼 키웠더니 양분이 모자라서 잎은 많이 떨어졌어요. 이제 열매가 익어가서 비료도 주기 시작했으니까 며칠 있으면 잎은 다시 많아질 거예요. 이게 5월 31일에 삽목했으니까 7개월 만에 실내에서도 열매를 수확하게 생겼어요. 거기다 이건 8월 6일에 상토에 처음 심은 거니까 4개월 조금 넘었는데 열매가 며칠 내로 익을 거예요. 다만 실내에서 열매가 생기는 건 아무 품종이나 되는 건 아니에요. 레드 레바네스, 하디시카고, 비에날 이런 품종만 되거든요. 다른 품종은 난이도가 엄청 높아요. 그래서 그런 품종 말고는 웬만하면 실외에서 키우는 걸 추천드려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삽목하던 건 받침에 물을 채워줄게요.
이때 받침에 직접 물을 주지 마시고 위쪽으로 물을 천천히 주셔서 받침에 물을 채워주세요. 아무리 대립질석이어도 가루가 아예 없진 않기 때문에 위로 물을 주시면 가루가 빠져나와서 더 좋거든요. 이제 블라인드를 올려주고요. 받침에 물이 마를 때마다 물만 채워줄게요. 삽목 영상에서 설명드린 대로 온도만 18도에서 28도 정도면 충분하고요. 습도는 10%도 아무 상관없고 뚜껑도 필요 없어요. 혹시나 삽수가 마르면 그건 물이 부족한 게 아니고 삽수가 미생물 공격을 받아서 죽어가면서 마르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삽수 아래쪽 단면도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흡수할 곳이 전혀 없는데 삽목이 잘만 성공하거든요. 참 신기하죠? 생각보다 이 상태에서는 물이 많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삽수가 마를까봐 가습기도 틀어주고 뚜껑도 덮고 이런 거 다 미신이고요. 그냥 그대로 방치만 하면 되세요. 많이 움직이거나 하지 말고 물만 채우면 할 일은 끝이에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뿌리가 보이면 상토로 옮겨 심고 물 주는 방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아마 저보다 진도가 빠른 분들도 계실 텐데 어차피 질석에서 뿌리를 꺼내서 상토에 처음 옮겨 심는 것까지는 기존에 초보자도 무조건 성공하는 법 영상에 있으니까요. 자세한 건 그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대략 한 달쯤 후에 뿌리가 나오면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